자, 이번에는 자료 해석 해설 강의입니다. 법률저널 피스 전국 모의고사 7급 자료 해석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한번 훑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도 이제 작년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7급 자료나 5급 자료나 계산의 난이도 외에는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건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풀 것인가를 항상 이 5급이랑 비교를 하시면 좋고, 이 법적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퀴즈 스타일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뭐 출제 자체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보고 검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까를 최대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출제 원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퀴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황 판단형 자료 해석 문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내는 경향이 있고, 그런 문제들 위주로 아마 제가 짚어볼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5번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6번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생겼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 스타일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뭐 도표 나오는 것들, 도표에 대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지문이 나오는 것들, 보고서형 문제들이라고 보통 하죠. 뭐 이런 문제들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자료 해석은 그렇게 쉬운 난이도로 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리보다는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급적이면 편하게 풀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걸 봤을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왜 어려워하느냐? 이 밑에 나와 있는 수식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수식들은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좋거든요. 중심 사업지구 매매 가격 지수라고 하는 거는 1월 중심 사업지구 토지 평균 매매 가격을 분모로 하여 해당 월 중심 사업지구 토지 평균 매매 가격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고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지구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월에 매매 가격 지수 그냥 토지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1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1분의 1이 되니까 100이 나올 거고, 1.1이었다면 10분의 11에서 110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 때, 그 2번식으로 넘어갈 때 보통 어려워하는 게, 저 여기 봤을 때 중심이랑 일반 상업지구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비교하는 거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미 이 매매 가격 지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값들을 다 숫자로 그냥 가정을 해서 적어 놨잖아요.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월에 일반 상업지구 상대 가격 지수는 해당 월 중심분의 해당 월 일반이니까 이거는 그냥 1분의 얼마를 했더니 0.55가 나왔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럼 A는 0.55겠죠. 그러면 2월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1.1분의 뭐 B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0.65가 나왔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이 굉장히 좀 더럽긴 합니다. 계산이 더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계산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때 자 힌트 드릴 수 있죠. 1.1 곱하기 65 해서 소수점만 옮겨주시면 0.71로 이렇게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1.05랑 0.7을 곱해주시면 0.735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서 경우의 수를 다 구해줄 수가 있겠다. 이런 형태로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구 상대가격지수도 마찬가지로 중심상업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월끼리 비교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숫자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딱 배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 주시고 나면 네, 끝이 났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다 확인이 가능하죠. 이때 얘는 늘어났고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줄어들었고 다시 늘어났고, 이쪽은 늘어났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상승과 하락을 다 정리해 주신 다음에 선지를 보시면 된다. 4월에 중심 사업지구
토지 평균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그리고 유통사업지구 토지 가격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돼 있는데, 자, 중심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상승한 게 맞아요. 여기 상승했으니까. 그러나 유통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다. 1번은 틀렸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2번에서 5월 일반 상업지구 토지 평균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에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상업지구는 하락한 게 맞죠. 유통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으니까 이건 틀렸다. 3번에서 2019년 2월에서 6월 중에서 중심 일반 유통 모두 증감 방향이 일치하는 달은 2월과 이제 6월이다 돼 있는데, 이거 옆에 다 그려놓고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다 그려놓고 보시면은 상승한 회차 그리고 하락한 회차가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하락한 것만 따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하락한 것만 표시를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면 지우개를 보이게 하나? 음. 하락한 것만 표시를 해보시면, 자, 여기 하락했고요. 이쪽 하락했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죠. 자, 서로 다 같아야 돼요. 증감 방향이 일치하는 것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 말고는 가능한 게 없다. 2월과 6월 말고는 가능한 게 없다 해주시면 되고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2월 전월 대비 토지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중심 상업지구가 일반 상업지구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월 대비니까 2월 기준이죠.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중심 상업지구는 10%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네요. 10% 증가했고요. 봐야 되는 게 일반 상업지구인데, 일반 상업지구는 그냥 봐도 10%보다 많아 보이죠. 55에 10% 해주면 60.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71.5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겠구나. 그다음에 2019년 2에서 6월 중 유통사업지구 토지 평균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달은 3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사업지구 기준이죠. 늘어난 거 하나, 둘, 셋, 넷, 3번이 아니라 4번이다.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나중에 요 밑에 수식 잘 해결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상황 판단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언어논리 같은 데서도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차종별 값이 판단한 차종의 비율이라는 걸 구해야 되고,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빈칸을 우리가 추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 가나다 섬에는 차종이 두 종류만 있다. 그리고 총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총계에다가 들어가야 될 값들은 구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러면 A종을 A종이라 찾은 확률은 0.6, 그리고 A종을 B종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0.4, 이런 식으로 합계에 따라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A종을 A종이라고 판단했다면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 B종을 B종이라고 판단했다면 정상적으로 판단한 거지만, A종을 B종이라고 또는 B종을 A종이라고 판단한 건 잘못 판단한 한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고, 기억선지에서 A 차종이 100대, B 차종이 300대다라고 했을 때 A라고 판단한 차량의 수는 몇 개일까를 검토를 해보면, 자, 100대 중에서 60대만 A 차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0대가 될 거고요. B 차종 300대 중에서 A 차종이라고 판단한 게 20%에서 똑같이 60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판단은 A 차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B인 확률이라고 하면 60대 60대에서 반반이니까 50%가 맞겠습니다. 그다음 니은에서 가나다 섬의 A종 차량 수 대비 B종 차량 수 비율이 높아질수록, B종의 차량 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값이 B종이라고 판단한 차량이 실제 B종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B종을 봤을 때 0.8, 0.4, 0.8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러면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이 A종 차량 수가 A다, B종 차량 수가 B다라고 했을 때 B종 차량 수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말은, B종 차량 수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말은 A 플러스 B분의 B가 1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이에요. 늘어나고 늘어나서 1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때 이 각각에서 이제 판단 차종이 B인 경우를 고려를 해보면
0.4a 더하기 0.8b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a 차종의 전체 대수, 스몰 b는 b 차종의 전체 대수고 이거는 각각을 b 차종이라고 판단할 확률이에요. b 차종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실제로 B종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 중에서 실제 B종 차량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B종 차량일 확률을 구해보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0.4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분을 해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A 더하기 2B는 2B다. 이때 B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A의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도 1에 가까워지겠죠.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뭐야? 확률로 치면 100%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렇다는 건 이것도 맞는 말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A종과 B종이 각각 100대씩 있을 때 값이 A종이라고 판단한 차량이 실제 A종의 확률은 0.8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데 100대씩 있을 때는 한 대씩 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확률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A종을 A종이라고 판단할 확률은 0.6, B종을 A종이라고 판단할 확률은 0.2. 여기다가 실제로 A종의 확률을 올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자, 어차피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A, B가 서로 같다라면은 당연히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A, B가 서로 같다면 약분돼서 아이고, 여기는 A였네요. 약분돼서 다 사라질 거다. 그러면 0.8분의 0.6 해서 그냥 0.75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0.8보다 작다 맞는 말이다 하고 5번 골라줄 수가 있겠다. 요거는 언어원리나 사원 판단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건드려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 문제를 볼 겁니다. 경제학 개론을 듣는 수업생들의 출석 현황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동그라미는 정상 출석, 세모는 뭐 지각, X는 미출석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 각각에 대해서 결석 횟수를 세는데 결석이랑 지각이 구분이 돼 있으면 보통 지각 2번을 결석 1번으로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총 10회 진행되어 있으니까 빠지는 걸 체크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지각을 2번 할 때마다 결석 1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각 개수 따로 세고 결석 개수 따로 세서 구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석 횟수를 체크를 하죠. 그럼 X의 개수가 여기서 2개 그리고 세모의 개수가 3개니까 총 3회 결석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의 개수가 2개, x의 개수가 2개니까 이것도 똑같이 3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D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빈칸 2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출석을 했어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지각인 경우에는 절대 3회를 결석을 할 수가 없겠죠. 둘 다 x가 들어가야 된다. 다음 F 같은 경우에는 결석 4회 확인할 수가 있고요. G 같은 경우도 2회. 자, H 같은 경우엔 지각이 지금 벌써 4개가 보여요. 그럼 일단 2번 결석을 한 건데 8회에 만약에 결석을 했다면 총 3회가 나왔겠죠? 얘는 세모라 해야 된다. 지각이거나 아니면은 이 출석을 한 것도 인정이 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겠다. 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KL 2개가 남아 있는데 K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번 결석을 했는데 여기 둘 다 결석한 게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빈칸은 출석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이 사회 L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각을 해도 또는 결석을 해도 결석 횟수가 2번으로 고정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결석한 학생이 가장 많은 회차와 결석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석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F로 딱 정해져 있죠.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F를 먼저 정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차별 결석한 학생을 구할 때는 지각으로 인해서 결석 처리가 되는 건 세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볼 때는 X 개수만 본다는 거죠. 한 개, 한 개, 두 개. 사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거는 하나, 둘, 두 개에서 세 개 사이. 그 다음에 5회는 두 개, 6회는 한 개, 7회도 두 개, 8회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 확실하죠? 9회는 하나, 10회도 두 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8회겠구나 하고 8회 F 이렇게 골라서 5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자, 이건 뭐예요? 퍼즐 문제예요. 퍼즐 문제고 우리가 비타민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 표 계산하는 문제 있죠? 표 추론하는 문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요거는 상황 판단과 자료 해석의 중간선에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수리를 해놨고요. 다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요거 이 13번입니다.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G 사이의 시험 점수에 관한 자료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A, B, C를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는 거고요. 시험 점수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 조건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 잘 활용해서 문제풀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험 점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최대값 8점보다 낮은 1에서 8점 사이에서 뭔가 값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 산술 평균이 6이며 중앙값이 산술 평균보다 크다라는 요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겠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산술 평균이 6이다라는 거는 A부터 G까지 다 합쳤을 때 총합이 42라는 건데 산술 평균은 이미 줬으니까 가평균을 쓰는 게 조금 더 쉽겠죠. F는 평균보다 마이너스 1, G는 0, E는 평균보다 플러스 2, D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A, B, C는 이걸 다 합쳤을 때 평균에다가 이제 더한 것보다 이제 2점이 더 낮아야 된다. 총 18점 빼기 2점에서 총 16점이 나와야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총 16점이 아닌 것부터 지워보면 되겠죠? 3번이라든지 4번 뭐 이런 거는 총 16점이 아닌 시점에 이미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 산술평균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산술평균이 6이죠. 산술평균이 6일 때 중앙값이 더 크다라는 말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네 번째가 6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네 번째가 6보다 크다라는 건데 6보다 큰 게 D 중에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BC 중에서 ABC 중에서도 두 개는 적어도 6보다 커야 된다. 두 개는 6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데 이 2번이나 5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6이 들어가 있잖아요. 6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6이나 5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앙값이 산술평균보다 크다는 조건을 충족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답은 1번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빈칸 추론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6번, 15번 뭐 이쪽을 볼 건데요. 15번은 흔히 말하는 보도자료 문제풀이 하는 거죠. 보도자료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주일간 총 91건을 검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멧돼지 시료 총 91건을 검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비가 정확한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구랑 인제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돼지열병이 4건이 추가돼서 2020년 9월 2일 현재까지 676건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이 별표를 주고 있죠. 이거는 물어보겠네. 숫자값 구하라고 시키겠네.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침에 따라서 메모를 측정을 처리했고 소독 강화할 것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표랑 관련 없는 부분인데 나와 있다는 건 보기에서 뭔가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 횟수는 676건. 그리고 9월에는 총 4건이 양구랑 인제에서 발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까지 경기 파주에 대해서 개수를 셌을 때 79, 연천 262, 보천 77, 철원 16, 뭐 이런 거는 다 맞는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를 뭔가 옳고 그른 걸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선지 내에서 제대로 이해했나를 검토하는 게 더 좋겠구나 생각하시고 기억을 보시면 되겠죠. 기억에서 2020년 8월 27일, 2020년 8월 27일에 멧돼지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멧돼지 사료 가운데 포획 개체의 사료 비율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부터 볼게요. 이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포획 개체 시료 73건 나와 있죠. 총이 얼마였어요? 91이죠. 91분의 73이 91분의 73이 75%를 넘는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4분의 3을 바로 곱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90에다가 4분의 3을 곱해보자. 얼마가 나올까? 자, 90 곱하기 3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90 곱하기 4분의 3을 한다. 그럼 대충 67.5가 나오겠죠? 67.5보다 큰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75%보다 크다라는 거다.
굳이 막 이걸 나눠서 어떤 값을 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75%는 4분의 3이니까 분모에다 곱해서 그 값이 분자보다 크냐 작으냐를 평가를 해보자. 이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을 평가를 해보면 좋겠죠. 근데 저는 니은 안 하고 바로 디귿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디귿이 맞다면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 없이 5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귿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디귿을 봤을 때 2020년 1월 1일에서 9월 2일 동안 ASF 발생 건수 가운데 3월에 발생한 건수의 비율은 25% 이상이다. 자, 189가 3월이죠. 676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이게 25%인 거란 말이에요. 4분의 1, 4로 나눠주면 되겠죠? 4로 나눠주면은 169. 169니까 이거는 189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25%가 189보다 작다. 그러면 25% 이상이다가 되겠죠. 이것이 맞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간단하겠죠. 전부 다 나누고 계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비율이 주어져 있을 땐 그걸 곱해서 분모에 곱해서 분자랑 비교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모 분자가 있을 때 이게 이 비율이 n% 이상이다를 구하려고 하면은 b가 a 곱하기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활용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융합기술 R&D 사업의 국내 특허 출원 등록 성과에 대한 자료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해서 특허 출원 비중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국공립연구소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걸 거예요. 특허 출원 비중과 특허 등록 비중 이렇게 키워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국공립연구소가 등록에서는 0인 반면에 출원에서는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차이 같은 걸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기억선지 보시면 출원연구소예요. 출원이니까 위쪽을 보셔야 되겠죠. 출원연구소 특허 건수가 등록 건수가 24건이라면 총 특허 등록 건수는 140건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이군요. 출연 연구소라고 되어 있고 특허 등록 건수라고 되어 있죠. 등록 건수를 봐야 되니까 등록 비중을 봐야 되고요. 16.67은 6분의 1을 계산한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출연 연구소 곱하기 6을 해주면 전체 개수가 나온다. 24 곱하기 6 하면 144니까 140건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기타를 제외한 연구 수행 주체 중에서 중견기업의 출원이니까 위쪽으로 오겠죠. 출원에서의 등수를 봤을 때는 1등, 2등, 3등이고 밑에 특허 등록 건수의 순위로 봤을 때는 1등, 2등, 3등인데 중견기업의 출원 건수 순위가 등록 건수 순위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비교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차이가 있죠.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왜 중소를 봤죠? 중견을 봐야 되죠. 중견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견이 이제 대기업이 4, 그리고 등록이 5. 등록 기준으로 했을 때 중견기업이 5등이니까 출원 4등보다는 더 높다가 돼야 되겠죠. 출원이 더 높다. 등록 건수보다 더 높다가 되고 낮다가 틀려서 이유는 틀린 선지입니다. 그다음 디귿에서 대기업의 특허 출원 비중 대비 특허 등록 비중은 2를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 출원 비중 대비 특허 등록 비중이라고 되어 있죠. 비중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비중끼리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별 값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 분모가 2.01이기 때문에 분자랑 비교하면 딱 2를 초과하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디귿은 맞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리얼에서 기타 연구 수행 주체는 특허 등록 건수가 특허 출원 건수의 1.3배 이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디귿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비중끼리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전체 개수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리얼 같은 경우엔 건수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몇 개가 됐는지 등록이 몇 개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여긴 그런 정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가 돼야 되고 2번은 틀린 선지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총 6개의 문제를 봐드렸고요.
문제 25문제를 놓고 봐서는 비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모강을 진행을 할 때는 한 20-30% 정도 선에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지 법률 저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네이버.com LPN 2021에서 문제 사진 찍어서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지명 적성시험 채널에서 이제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잘하는 편은 아니라 생각하고 예전에는 뭐 날아다닐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지는 잘 알고 있고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자료 해석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